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항에는 야적장만 있을 뿐 전용 항만이 없어 사업 주도권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수립되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주에서 국정설명회를 갖고 새만금과 피지컬 AI, 그린바이오를 지역성장 동력 산업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과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이 제시되지 않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서해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용 항만이 없어 사업 주도권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수립되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에 총력을 걸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에 추진하는 1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승인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10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100여 기가 설치됩니다. 또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조성되는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250기의 발전시설이 설치됩니다. 이들 사업에 모두 22조 원이 투입돼 3.4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상풍력 전용 부두가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설비는 크고 무거워 전용 야적장과 저반 시설이 필수지만 현재 군산항에는 전용 부두가 없는 실정입니다. 2년 전 4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군산항에는 중량물 야적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와 산업 주도권이 목포 신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은 설치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관련 기업 집적까지 전용 항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충남 보령과 인천 등도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군산항을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될 경우 민간 자본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전용 부두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군산시는 해상풍력과 함께 군산항을 이용해서 서해안 전역의 해상풍력 설치와 유지관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는 해수부에서 실시 중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우리 군산항이 해상풍력 전용 항만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에 성패가 달린 전용 부두,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409 시공사가 이달 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달 말 심의를 진행하고 남광토건과 도원 ENC 가운데 한 곳을 적격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도원 ENC가 각각 팀을 꾸려 도전장을 냈으며 사업자가 정해지면 699억 원 규모의 409 하수처리시설 부지 조성과 연결도로 신설을 맡게 됩니다. 한편 109는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209는 금광기업 컨소시엄이 맡았고 309 사업자 선정 공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705개 사업 가운데 34건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이와 청년을 함께 키우는 인구 대응 패키지와 군산형 기본사회 구축, 시민정책소통단 운영 등입니다. 또 아리백 산업단지 지정 추진과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조성,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재용 부시장은 오늘 행안부와 농림부 등 정부 부처들을 잇따라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건의한 사업을 보면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과 평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케인 그린바이오 혁신허브 구축, 국립익산식품박물관 조성 등입니다. 정부의 5극 3특 구상에서 전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정부의 5극 3특 구상에서 3특에 부여되는 실질적인 권한과 인센티브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의 특례가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특별한 소외 지역이 될 수 있다며 대응책으로 전북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며 지원자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또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전주권과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천 교수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 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쓰면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글의 초기 생성자인 원저자와 관련 기관,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천 교수는 학자로서 교육감 후보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반성의 의미로 당분간 칼럼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정희 도의원이 군산과 김제, 부안의 행정통합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5극 3특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새만금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은 군산, 김제, 부안의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을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하고 김제를 행정중심지로, 부안은 문화관광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별 행정센터는 자율설 인정을 전제로 교육과 복지, 민원 등 주민 삶과 밀접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주에서 국정설명회를 갖고 새만금과 피지컬 AI, 그린바이오를 지역성장 동력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전략은 제시되지 않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을 찾아 국정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북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에도 새만금이었습니다. 새만금은 다시 만들어지는 기본 계획이 이르면 6월에 나올 예정. 김 총리는 지켜봐달라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최종 그림을 다시 정리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제가 정부의 새만금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정리해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성장 동력을 꼽은 것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는 2030년까지 1조 원이 투입돼 실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기술 실증 연구와 피지컬 AI 기반 구축,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개발, 생태계 조성 등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한국이 가지는 제조력과 AI력을 함께 합친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북이 충분히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 총리가 지역 성장 동력으로 꼽은 또 다른 산업은 그린바이오였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상안을 보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농진원을 연계해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6대 분야 거점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린바이오 농경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북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런 과제를 잘 해내면
이재명 정부는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 달리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정설명회가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총리는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전북 경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와 국제 외교 성과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기조로 전북 자치도가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이 격화된 상황에서 전북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기존에 제시된 지역성장 청사진을 재차 되풀이한 것에 머문 국정설명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론과 전북 위기론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다이롬 구매가 설 연휴가 있는 다음 달에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기존에는 60만 원으로 구매액이 제한됐지만 설 명절과 신학기 준비로 가중되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구매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익산시가 지정한 정책지원 가맹점과 착한 가맹점, 다이롬 택시를 이용하면 최대 10%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군산시가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나 지정 위탁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평생 단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을 50에서 80%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0.6%인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취업자는 97만 9천 명으로 0.9%인 8천 명이 감소했고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2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고 실업률은 2.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막걸리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엿새간 도내 막걸리 전문 음식점 75곳을 단속한 결과 12곳이 원산지를 속여 적발됐습니다.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5개 업소는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산불 차단 활동을 강화합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성묘객과 입상객이 찾는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등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3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원광대병원은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의료 서비스 제공과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오늘 임기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오늘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29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임기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솜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 시장과 중앙동,
평화동, 모현동, 송악동, 마동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정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신청사 건립,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등 도시 기반과 산업 분야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율 농기계와 푸드테크 등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략 산업은 지금 농업하고 식품하고 바이오인데 요거에 AI를 입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AI 버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에 따라가는 모든 동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모현동 주민은 1976년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수십 년째 개설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 시장은 해당 구간은 현재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이라며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동 주민은 인북로 일대 보도블럭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걸 정비해달라고 요청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정 시장은 해당 구간은 부분 보수가 아닌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라며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점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가고 금년도 할 수 있는 일부 잘라서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장님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쌍지 못 설치해서 노인 인구가 간단한 운동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정 시장은 부지 확보와 절차 문제로 즉각 추진은 어렵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쌍지 공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인구 분포 문제도 있고 또 절차 문제도 있고 예하 문제도 있고 해서 쌍지 공원 그 부지를 어디를 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려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요. 하여튼 제가 어딘지 위치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익산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과 추가로 제출된 민원까지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시작된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29일까지 29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솜리문화예술회관과 하멸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달 김제에서 12명이 다친 초등학생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 화물트럭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제 백산면 돌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트럭을 몰다가 통학버스와 충돌해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트럭이 적색 신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이태 완주군수가 22일 예정된 도지사 완주 방문과 관련해 군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 군수는 2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도지사 방문은 전주와의 행정통합을 강행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돼선 안 되고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은 행정통합 갈등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무산돼 왔습니다. 도내 전문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건설업 정상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에는 정기총회를 갖고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와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 폐지 등을 담은 건설업 정상화 촉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건설업 침체 위기를 벗어나려면 이 같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오늘부터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수중 레저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해안선에서 약 18.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도 수중 레저 활동을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군산해경은 그동안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인원과 연락처 등을 입력해 활동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군산시 의회 첫 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열립니다. 군산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관리 계획안 1건 등 22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익산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22일 다목적실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장소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날 오후 2시에 모현도서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 관계자 등은 등록 구비 서류와 선거 운동 방법 제한 행위 등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 생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푸드폴리스 마켓 설 기획전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진흥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운영되는 기획전을 통해 최대 8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가입 고객은 온라인몰 적립금과 할인 쿠폰 제공, 무료 배송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유소년 축구 스타의 등용문인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가 오는 30일부터 군산에서 열립니다. 전북축구협회에 따르면 중학생 축구대회가 오는 30일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U15와 서울 SCFC U15의 경기를 시작으로 13일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는 전국 중등부 62개 팀이 예선 풀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경기를 펼칩니다. 모든 경기는 전북축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마한 호텔 음파팰리스를 운영하는 조계식 대표가 군산 16번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늘 군산시에 2천만 원을 기탁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기탁으로 조 대표는 군산 16호이자 전북 114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부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1억 기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옥산면 이장협의회가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성금은 각 마을 이장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작년에도 이웃 돕기 성금 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한 수송갤러리가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꽃그림 세밀화, 캘리그라피, 서예, 무민화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익산과 군산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도내 일부 지역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한낮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군산도 종일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